광주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올 들어 아파트 한 가구에 740만 원 정도, 광주 전체적으로는 2조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전남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은 남해안, 모레는 남부지방까지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조직이 대규모 축소되는 것으로 정부안이 나오자 중요 지역 현안에 정치권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서만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 한 가구당 평균 74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광주 전체로 보면 아파트 시가총액이 반년도 안 돼 2조 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6월 현재 광주에 있는 아파트는 24만 5천 가구에 이릅니다. 이들 아파트 가구 수에 시세를 곱한 시가총액은 42조 2천억 원. 지난 연말 40조 원대에서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1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시가총액을 다시 가구 수로 나눈 아파트 한 가구당 평균 가격은 1억 6,5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한 가구 기준으로는 반년 동안 평균 740만 원 정도씩이 오른 셈입니다. 대구나 부산이 작년까지 지방시장을 좀 주도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또 확대되면서 광주도 올 들어서는 시가총액이 좀 많이 늘어났지. 아파트 시장은 전국적으로 초저금리 기조와 전세난 여파 등이 맞물려 매매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지방광역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해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 상승폭은 5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10만 5천 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전남은 아파트 시가총액이 12조 4천억 원으로 6개월 전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전남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와 유대 기간이 겹쳐서 관심이 더 큽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숙 기상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먼저 장마전선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내일은 남해안까지, 모레는 남부지방까지 북상하다가 다시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를 비롯한 전남 해안에 약하게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충청 이남지방, 모레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내륙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인 남해안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밤에는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호예비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곧 유대해가 개막하는데 장마 기간에는 비가 얼마나 자주 올까요? 네, 오늘 시작된 장마는 7월 23일에서 24일까지 약 32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 기간이라고 해서 매일 비가 오는 것은 아니죠. 최근 30년 통계 자료를 보면 광주에 비가 온 날은 18일로 약 이틀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또 기상청에서도 광주 유대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날씨에 민감한 조정과 골프, 야구 종목에서는 강수와 바람, 낙뢰 등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최근 불거진 아시아 문화전당의 공무원 정원 논란을 보면 정치권은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치는 실종 상태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공무원 정원 32명의 초미니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년여를 끌던 문화전당 특별법이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던 당시부터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탓에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16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나서야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 등은 부랴부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 조건이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를 차단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나 행자부와 문체부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 예산 등의 명분으로 수정되기는 사실상 힘들어서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하루 평균 1,400명 정도가 서서 가는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증편이나 증량 요구가 컸지만 정부나 콜의 일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정치적인 역량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당내 갈등과 내용의 갈피를 못 잡고 이로 인한 내년 총선 자신들의 입지에만 몰두해서 지역의 현안에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또 끊임없이 문체부에 혹은 아문단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방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 정치권의 늑장대처와 미흡한 정치력이 텃밭의 민심 이반과 물갈이 여론의 핵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내일 모레면 1년입니다. 시민시장을 자처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기대가 컸던 만큼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1년의 평가 김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시민시장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아이콘이 탄생했다는 기대와 함께 출발한 윤장현 후. 그러나 지난 1년간 시민시장으로서 차별화된 시정 철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도시철도 2호선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KTX 호남고속철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룰 때 행정력 낭비를 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시정 철학을 구체화할 수 있는 혁신의 청사진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특히 잇따른 절친 인사 논란은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조직을 장악해야 할 첫 1년간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너무 우유부단한 측면, 그게 결정적으로 공무원들로서는 시장의 그 시정 철학, 시정 방향을 뭘 믿고 따라야 되지,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잃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아직 성과를 논하기엔 이르지만 광주 시민의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에 힘을 쏟은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3년을 남겨놓은 민선 6기.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이 아니라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장, 색깔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성화가 내일 전남 지역에 들어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국내 봉송기로 오른 성화는 내일 경남 하동에서 광양으로 들어오고 저녁에는 순천시청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광주 구간에서 성화가 봉송되는데 기보배 선수와 고배 유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윤용발 씨 등이 주자로 참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유대회를 앞두고 모레부터 7개 공항의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등급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된 공항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5곳이고 선수단이 주로 이용하게 될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경계 등급으로 2단계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경계 기간에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강제징용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는 이겼는데 지금이라도 미쓰비시가 배상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고초를 겪은 할머니들이 법원 앞을 나서며 눈물을 훔칩니다.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에 항소심이 접수된 지 1년 반 만에 승소 판결이 난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1억 2천만 원씩, 다른 피해자 1명에게는 1억 원, 유족 1명에게는 1억 200만 원 등 모두 5억 6,200만 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 어디로 가서라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그래도 아비가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사장 그 소리만 한번 들어보면 진짜 원한이 없겠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며 미쓰비시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 현재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동일한 회사로 보았고 일본 법원의 패소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일본 나고야 지원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배상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고통받는 피해자 정의가 회복되고 가해자가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전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상식이다. 私たちは加害国の国民の責任において
原告が納得する解決まで戦い抜きます。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힘겨운 싸움이 항소심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이제 미쓰비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업자들과 이를 눈감아준 검사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3m 이상의 높이에서 근로자가 대형 바가지 모양의 버킷에 몸을 의지한 채 통신선로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무게중심을 잃거나 버킷이 오작동을 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수 차량은 엄격한 안전 기준에 맞춰 제작이 돼야 하고 매년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방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성 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락사고 또는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통신업체 직원인 53살 고모 씨 등 4명과 무등록 정비업자 8명은 차량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화물차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7년여 동안 불법 개조한 차량은 470여 대, 28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차량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불법으로 설치된 버킷을 떼어낸 뒤 눈가림식 검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책임자는 뒷돈을 받고 불법 개조를 묵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 힘들게 일하는 고소 작업 인부의 안전과 맞바꾸지 않았느냐 하는 것. 지극히 했던 그 국내 유수의 통신회사에 뭐를 해제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찰은 국내 유수의 인터넷 설비 업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우재길 미술관이 건축가 승효상의 손길로 옷을 갈아입고 재개관했습니다. 승효상 건축가가 우재길 화백의 설치작품 서석대에서 모티브를 따 새로 꾸민 우재길 미술관은 전시실과 공연장, 아트샵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재개관을 기념해 앞으로 한 달간 우재길 이전의 우재길을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립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과 운영규정, 예산, 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통합연구원은 다음 달 원장 공모 절차를 거쳐 정식 개원할 예정인데 시대 흐름에 맞고 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맡게 됩니다.